앵커 장거리 로켓을 꺼내든 북한에게 우리 군도 연일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전방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한국형 차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실사격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기자 차량에 탑재된 발사대에서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갑니다. 지난해 8월 실전 배치된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입니다. 육군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위협에 맞서 천무의 실사격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천무는 로켓 12발을 수십 초 안에 쏠 수 있습니다. 239mm 유도 로켓은 GPS가 장착돼 정확도가 높고 227mm 무유도 로켓은 발사 후 소형탄 300발로 흩어져 축구장 3배 면적을 순식간에 촉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기존 다연장 로켓 구령의 2배인 80km입니다. 사거리가 40에서 70km 정도인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북한의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포격 도발이 우려되는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에 올해 천무를 배치하고 2020년대 초반까지는 모든 전방 포병 부대를 천무로 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북 화력전의 천병인 동두천 미 2사단 210 화력여단의 임무를 우리 군이 가져오게 됩니다. 210 화력여단은 평택으로 부대를 옮겨 지원부대 역할을 맡습니다. 천무 실사격 공개 북도발 원점 초토화. 우리 군이 4일 북한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할 수 있는 신형 다연장 로켓 천무의 실사격 훈련을 공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이 화력 시범으로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육군은 이날 강원도 고성 인근 동해상에서 육군 8군단을 비롯한 전방 5개 군단 포병부대와 해군이 대규모 합동 해상 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국내 취재진도 훈련을 참관했다. 천무가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된 이후 공개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에는 천무 130mm 다연장 로켓, K9 자주포, KH-179 견인포 등 타격 자산 31문과 정찰용 무인 항공기, 아서 K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탐지 자산, 초계함, 유도탄 고속함, 고속정 등 해군 함정 10여 척이 투입됐다. 훈련은 북한이 동해상에서 무력 도발을 한 상황을 가정해 무인 항공기를 비롯한 첨단 탐지 자산으로 표적을 찾아내고 육해군 화력으로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원 세력을 신속, 정화, 충분하게 타격하는 기술을 숙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천무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로 360여 발의 로켓탄을 쐈다. 화염 속에 하늘로 솟구친 로켓탄은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에 명중했다. 최대 사거리가 80km인 천무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로 60초 안에 12개 표적의 로켓탄 12발을 쏠 수 있다. 방탄 기능을 갖췄고 화생방 집단 보호기를 장착해 생존성을 강화했다. 230mm급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발사하며 130mm급 호등화탄과 미군 MLRS탄 발사도 가능하다. 해상에서는 긴급 출동한 초기함과 유도탄 고속함이 76mm 함포로 가상의 적을 무력화했다. 지상에서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도발 원점을 탐지했고 무인 항공기는 상공에서 획득한 정보를 육군 전술 지휘 정보 체계를 통해 포병부대에 전달했다. 육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은 유사시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이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전력 자산의 위용을 과시하며 적이 어떠한 도발을 자행하더라도 즉각 경멸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북바의 사체, 신지대지 전술 미사일의 무게 3종 무기체계 구축. 북한 매체는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새 무기의 정체에 관심이 쏠린다. 군 안팎에서는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의 사진 6장을 공개했다. 이 사진들에 따르면 발사체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발사관 2개 중 1개에서 발사됐다. 이 발사관은 한국의 현무-2 미사일 발사관과 비슷한 형태로 보인다. 이 무게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신형 전술 유도탄 KAN-23이나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과 겉모습이 달랐다. 오히려 주한 미군에서 사용하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와 비슷하다는 평가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는 최대 사거리 300km,
최대 비행속도 마하 3 정도로 축구장 3에서 4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을 만큼 화력이 강하고 집중력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위성항법 장치에 따라 관성 유도 방식으로 날며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사대 안에 로켓이 있는지 미사일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이번 북한 발사체의 고도는 약 48km, 비행거리는 400여 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 1 이상으로 탐지한 것으로 비춰볼 때 북한은 에이페킴스를 본떠 북한판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발사한 이스칸데르급이나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와는 다른 새로운 단거리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 같다며 핵이 아닌 재래식만으로 한반도 전체를 목표로 억지 능력을 달성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전갈보리 같은 북한판 응징보복 체계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발사장에서 새 무기를 돌아본 뒤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말한 것에 비춰보면 북한은 지난 5월부터 무력 시위를 통해 공개한 이스칸데르급 KN-23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에 이어 이번 무기까지 신형 3종 무기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신형 3종 무기는 기존 구형 무기인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체하는 현대화된 군사력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해 충전 시간이 필요 없어 신속 발사가 가능한 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는 3종 무기는 사거리가 조금 길어지면서 고도는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졌다는 점, 모두 고체 연료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발사 시간 단축과 발사 원점의 다양화로 한미 정보자산의 탐지 및 킬체인을 어렵게 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한다며 우리의 세축 체제에 대응하는 3종 세트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새 무기를 공개한 이후 최대 사거리를 시험해보기 위해 향후 서해안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내륙을 관통하는 발사를 다시 한번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5월 9일 이후 3차례 동해안에서만 발사를 해오던 북한이 서해안 깊숙한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발사체를 발사한 것. 이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패턴으로 앞선 동해안 시험 발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대 사거리를 테스트함과 동시에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고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북한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대응으로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훈련 기간 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날 매체를 통해 외무성의 권정군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공개했다. 담화에서 권 국장은 이따위 군사연습을 아예 거둬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병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군사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고 추가 발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북비라 살포하면 도발 원점까지 초토화할 것.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는 21일 경기 파주 오도산 통일전망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이 도발 원점을 초토화시키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20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우리 군대는 비라살포가 개시되면 신리모략진의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 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겠다고 경고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어쩔 수 없다. 민간단체 이를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공화국 비난오름에 책임이 없는 듯 간교한 묘수를 피워대고 있다며 수십억 아시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라 살포가 강행될 경우 어떤 파국적 사태가 초래될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의 패거리가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지난 13일과 15일 북한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행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자 이번에는 아시안게임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총포 사격 도발보다 더 엄중한 적대 행위라는 기사를 통해 삐라 살포는 우리에게 총포탄을 쏘아대는 것보다 더 엄중한 도발 행위라며 남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도발적인 삐라 살포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국적 영향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어결의 군부는 대북 심리전 부대를 운영하고 하루 8만 장을 살포할 수 있는 제작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며 삐라 살포가 우리 정부의 암묵적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우리 군은 6.15 선언 후속 조치로 2004년 6월 15일 이후로 대북 심리전을 중단한 상태라고 반박한 바 있다. 북대북전단 살포 강력 경고 원점 초토화 내일 분수령. 북한 매체들이 잇따라 21일 예정된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띄우기 행사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위협 수위도 도발 원점, 지휘세력 즉시 초토화 등으로 한층 높아져 군 당국도 대북 경계 태세를 유지 중이다.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래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군대는 이미 삐라 살포 행위를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도발 원점과 지원, 지휘 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천명했다며 결코 경고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1일 경기도 파주시 오도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띄울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 13일과 15일에도 국방위원회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전동문을 보내 전단 살포가 개시되면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 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또 14일에는 남북 고위급 접촉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고위급 접촉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행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우리민족끼리는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어쩔 수 없다. 민간단체의 일을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공화국 비난오름에 책임이 없는 듯 간교한 요소를 키워대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의 암묵적 지원 아래 삐라 살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총포 사격 도발보다 더 엄중한 적대 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삐라 살포는 우리에게 총포탄을 쏘아대는 것보다 더 엄중한 도발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신문은 허위와 날조, 기만과 위협 공갈 등으로 일관된 심리전은 물리적 폭발력보다 더 엄중한 파국적 후과를 미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대북전단 방송을 재개해 풍선작전이라는 명목 아래 삐라 살포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죄를 지은 자들의 가소로운 변명이라는 기사에서도 풍선작전의 군사적 지원을 위해 괴뢰군부는 대북 심리전 부대를 운영하고 하루 8만 장을 살포할 수 있는 제작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며 삐라 살포가 정부의 암묵적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